kamar mandi yang hanya ada kloset. Jadi ukuran 1 meter, 1,5 meter. 2016년 12월 27일, 디오나의 친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플로마스 지역의 부유층 커뮤니티로 향했습니다. 그날 디오나의 친구는 그녀와 만나 놀기로 계획했었지만 디오나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는 디오나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친구는 디오나의 집 앞에 도착하자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디오나의 가족들이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열려있는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는 호화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경비소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가장 가까운 경비소로 달려가 경비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때까지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경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가정부들이 사용하는 1층 욕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욕실은 매우 작았으며 기본적인 화장실의 필요성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었죠. 욕실은 잠겨 있었고 결국 경찰은 문을 부수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욕실에서 무려 11명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서로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모두 끌어냈을 때 그들은 19시간 동안 욕실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불행히도 6명은 질식사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5명은 산소 부족으로 중태에 빠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집주인인 59세 도디의 첫째 딸인 16세 디오나, 9살의 막내딸 디아니타의 친구인 10살 아말리아, 그리고 가족의 운전사인 옌토와 타르소였습니다. 생존자는 41세 가정부 에미의 딸이자 가정부였던 22세 산티, 23살의 베이비시터였던 피트리아니와 윈디, 그리고 도디의 둘째 딸인 자네트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증거를 찾기 위해 집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도디의 집은 고급 주택이었기 때문에 여러 대의 CCTV가 집에 설치되어 있었죠. 이제 경찰은 집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회수하고 회수한 영상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11명을 발견하기 전날인 12월 26일 오후 스즈키 차량이 도디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남성이 그 차에서 내려 정찰하기 시작했고 이어 그는 도디의 집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문에는 운전사였던 옌토가 있었는데 그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흉기를 꺼내 옌토를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차에서 대기 중이었던 강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은 후 옌토를 위협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흉기를 들고 있던 그 남성들의 위협에 옌토는 두려웠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옌토는 그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었죠. 무장 강도들은 옌토를 데리고 거실로 향했는데 그때 디아니타와 그녀의 친구 아밀리아는 아래층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소녀는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정부였던 산티도 그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옌토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산티는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소동을 듣고 피트리아니와 윈디는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결국 침입자들과 맞닥뜨렸고 그들은 피트리아니와 윈디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침입자들은 포로들을 작은 욕실에 몰아넣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들은 집에서 귀중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은 귀중품을 찾기 쉽게 산티를 선택했고 그들은 산티를 데리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강도들은 2층 첫 방을 열었고 그 방은 둘째 자네트의 방이었었죠. 결국 자네트마저 그들에게 발견되었고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이어 2층에서 디오나마저 발견되었고 디오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녀 역시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붙잡힌 디오나는 저항했고 이때 침입자 중 한 명이 총구로 디오나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결국 그녀마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욕실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운전사인 타르소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타르소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한 뒤 그 역시 욕실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포로들을 통제한 후 그들은 귀중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충분히 챙길 만큼 챙겼다고 판단했고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인 도디가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침입자들은 문을 열어주었고 이때 도디는 그들이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디가 차에서 내려 그들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직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침입자들은 도디를 위협한 뒤 그의 지갑과 휴대폰을 뺐고 그 역시 좁은 욕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욕실 문을 잠근 뒤 열쇠를 버렸고 전기 차단기까지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욕실의 환기팬은 멈추고 말았죠. 11명은 어두운 욕실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러나 침입자들은 그들의 간청을 무시했고 약탈에 만족하여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1명은 무려 19시간 동안 좁은 욕실에 갇혀 있었고 불행히도 6명은 산소 부족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범인들 중 누구도 카메라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행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을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정체는 람난, 에르윈, 알핀, 그리고 이우스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28일 경찰은 람난, 알핀, 에르윈의 은신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들의 은신처에 매복해 있었을 때 그들은 경찰의 존재를 눈치챘고 자신들의 총을 꺼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때 람난은 다리에 총을 맞아 출혈로 인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에드윈도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안정을 되찾은 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알핀은 도망쳤지만 경찰은 그를 끈질기게 추적해 그는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도주 중이었던 이우스마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1957년 5월 17일 생인 도디는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디는 수많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유하고 성공적인 건축가였었죠. 그의 부는 그가 소유한 여러 채의 집과 고급 자동차들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디는 값비싼 자동차들을 소장해왔으며 자신의 차량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그들 강도들에게 도디가 타깃이 되었다는 대중들의 추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중들은 도디의 경쟁사가 그들 4명을 고용해 사주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디의 개인 생활까지 심사를 받고 말았죠. 도디는 3번이나 결혼했었고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해 디오나와 자네트 그리고 디아니타를 낳은 것이었죠. 도디는 비극 전에 두 번째 아내와 이혼했고 세 번째 아내는 사건 당시 그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도디의 자녀를 낳기도 했었죠. 따라서 도디의 전 아내가 도디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들 4명을 고용해 사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온갖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자 결국 자카르타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순전히 강도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은 그들이 불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다른 지역에서 2채의 집을 더 강탈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 과정 중 에르윈은 피해자 중 일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낀 그는 경찰에게 자신에게 당장 총을 쏘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족들의 장례식은 2016년 12월 28일에 거행되었고 그 장소는 아침 내내 친척들과 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매마저 잃어 혼자 살아남은 자네트는 장례식에서 끊임없이 통곡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디의 두 번째 아내도 장례식을 찾아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디아니타의 친구인 아말리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했었고 비극적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말리아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재판은 2017년 6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우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말했죠. 에르윈도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단순히 감금할 생각이었으며
절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9월 15일, 다행히 에르윈과 이우스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알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그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그들의 항소는 2018년 7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에르윈과 이우스의 사형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